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다운뉴스 나아져 서지영, 윤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운뉴스를 통해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내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외중 위험군 통계 중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혜원 기자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원 기자입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증상이 심해지면서 가족 간 갈등 심화,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증상은 등교 수업의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온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게임을 하고 친구와 몰래 연락을 하거나 미디어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선생님께 포착되어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다현이 잘 듣고 있니? 태린이 왜 웃어? 너 딴짓하니? 등교 수업과 달리 집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됩니다. 때문에 수업 도중 잦은 인터넷 사용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시작 시간을 놓치는 학생도 발생하고 같은 학급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고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인데,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제어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께 기기를 맡기거나 휴대폰 사용 시간 제한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운동, 퍼즐, 만들기 등의 취미 활동을 즐기며 휴대폰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 과의존 여부를 진단하는 사이트도 존재하니 자신에게 인터넷 과의존이 의심된다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다운뉴스의 임혜원 기자, 한정우 기자였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는 온라인 정보 기술에 따라 전례에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예절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절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사이버상의 범죄나 폭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서원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원 기자. 네, 다원뉴스 정서원 기자입니다.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가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그냥 SNS에서 욕하고 따돌리거나 악플 달거나 이상한 사진 퍼뜨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욕이야 친구들 만나서도 자주 하는 거기도 하고 어차피 현실 세상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상대방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장난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건 역시 시급해 보입니다. 권영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운뉴스 권영준 기자입니다. 이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어플은 사이버 폭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자신도 겪어보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 어플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야, 씨,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우리 학교 찐따 시리즈라는 제목의 화장실에서 김밥을 먹는 사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그리고 화장실에 가둬두는 사진 등 저를 조롱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학교 폭력이나 그런 거는 그 자리만 나가면 직접적인 폭력은 피할 수 있는데 사이버 폭력은 24시간 동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무서웠어요. 평소에 댓글 달거나 장난으로 욕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이 돼보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학생들의 말대로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동안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일, 소문을 퍼뜨리는 일 역시도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을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 화면을 미리 캡처하고 사이버 수사대나 117에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과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물론이고 에스크 같은 익명 SNS도 IP 추적을 통해 쉽게 신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소를 통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가볍게 쓴 댓글이 고소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작성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누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뉴스 정서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정보화 시대로 점점 더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서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서연 기자. 네, 손서연 기자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카톡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이벤트성 메시지와 링크가 오고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형태를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SMS와 피싱의 줄임말인 새로운 해킹 기법으로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를 빼내어가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내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주소, 통장 비밀번호 등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는 금융피해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의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 앱들. 이 앱들이 요구하는 사용 권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 앱들이 어떤 사용 권한을 요구하고 또 사람들은 이 앱들이 요구하는 사용 권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거의 다 알고 있는 앱들이에요. 네, 주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써봤어요. 저장 공간이나 사진 또는 전화번호 등을 가져올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학력, 주소, 캘린더 같은 걸 가져갈 것 같아요. 사진이나 카메라, 마이크 같은 걸 가져갈 것 같아요. 틱톡은 위치, 캘린더, 마이크 권한 같은 걸 가져갈 것 같아요. 먼저 카톡은 이렇게 많은 사용 권한을 가져가는데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런 사용 권한을 가져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많은 사용 권한을 가져가고, 또 마지막으로 틱톡은 이러한 사용 권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용 권한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은 사용 권한을 가져가는지 몰랐고 이 모든 사용 권한들이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데에만 쓰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앱들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가져갑니다. 앱들이 가져가는 이용 권한은 앱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앱만 다운받고 앱들이 요구하는 이용 권한과 그 쓰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뉴스 손서연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음식을 주문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에게 다양한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정보통신 윤리가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사이버 세계도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공간이므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세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쉬우며 특히 개방성과 익명성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를 통해 디지털 공간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능동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정보통신 윤리를 통해 정보통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과 피해에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정보통신 환경에서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대우해야 합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항상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자신이 낳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욕설, 소문내기 등의 해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사이버상에서의 문제 위험성을 잘 깨닫고 예절을 잘 지키는 소아시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다음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